요즘 성형수술에 대한 시선 예전만큼 곱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있고 기회만 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보는 게 뭐 어때? 나도 마른 막대기 같은 몸에서 근육질 몸매로 완전히 바꿔봤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은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오히려 딱 봐도 수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자기 원하는 외모를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변신부터 기존의 미의 기준을 깨는 별난 시술들까지 말이죠. 결국 완벽을 향한 집착은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오늘 그런 집착 끝에 극단적인 성형수술을 선택한 17명의 성형 전후 모습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17위. 시오나. 시오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성형수술을 시작했어요. 무려 13살 때부터였죠. 그 이후로 받은 시술만 100번이 넘습니다. 코 성형, 필러, 가슴 임플란트, 지방 흡입,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팬데믹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만 20번이나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모 바꾸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결국 쇼나의 인생은 요즘 사회가 얼마나 외모에 집착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16위. 마르티나 빅. 마르티나 빅. 본명은 마르티나 아담. 독일 출신의 모델이자 방송인물이에요.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바로 극단적인 외모 변신 때문이었죠. 특히 2017년에 받은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주사로 흑인 여성으로 변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마르티나는 2012년부터 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미지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주사로 피부색을 바꾸려 했을 때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진 거예요. 의사들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대중은 이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마르티나의 선택은 문화적 전유, 인종 정체성, 개인 선택의 한계 같은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며 뜨거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이건 흑인의 정체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반대로 일부는 개인의 몸은 개인의 선택이니 단지 사회적 미기준을 거부한 사례일 뿐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나는 지금도 나는 흑인 여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공동체와 깊은 연결을 느낀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다양성과 포용의 옹호자라고 내세우면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이걸 두고 결국 블랙페이스다, 인종차별적인 행위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마르티나 빅의 이야기는 정체성과 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인종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5위. 블론디 베넷. 혹시 누군가가 자기 우상을 닮고 싶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블론디 베넷은 그 집착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비 인형처럼 보이려고 수차례 성형수술을 했고 심지어 옷차림까지 플라스틱 인형이랑 똑같이 맞췄어요.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넷은 자기 지능을 일부러 낮추려고 최면요법까지 받았어요. 진짜 살아있는 바비 인형처럼 보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녀는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무리한 선택까지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14위. 제시카 알베스. 현실 속의 켄 인형에서 여자로 변신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제시카 알베스는 바로 그 여정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처음엔 인간 켄 인형을 목표로 삼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외모에만 70만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제시카의 수술은 17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갈비뼈 4개를 제거하고 복부 근육 모양을 만들기 위한 특수 임플란트까지 넣는 등 정말 극단적인 수술을 이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릴 적 우상이었던 안나 니콜 스미스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시카는 많은 돈을 쏟아붓고 큰 변화를 겪으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극단적인 수술 때문에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더 크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제시카 알베스의 이야기는 화려한 변신이 주는 매혹과 동시에
몸을 어디까지 바꿔도 괜찮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남기는 사례예요. 13위. 알그라콜. 알그라콜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엄격한 몰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때는 피아노 교사로 일했는데 결국 전통적인 길을 버리고 인터넷 모델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원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선 몸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알그라는 총 3번의 큰 수술을 했고, 비용만 해도 약 7만 5천 달러나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본인만 바뀐 게 아니라 비슷한 수술을 고민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SNS 활동으로 수많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브랜드 협찬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자기 외모와 이미지를 활용해 살아가는 거죠. 12위. 픽시폭스. 혹시 만화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서 그 캐릭터처럼 보이려고 자기 외모를 다 바꿔버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픽시폭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는 무려 11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려고 200번 넘는 수술을 반복했어요. 픽시는 요정 캐릭터 팅커벨의 귀여움이랑 제시카 래빗의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수술이 어마어마해요. 코 성형, 쌍꺼풀 수술, 눈썹 리프팅, 입술 볼 필러, 4번의 가슴 확대, 브라질식 엉덩이 리프팅, 반영구 화장, 거기에다 갈비뼈 6개까지 제거했습니다. 이건 전체 늑골의 4분의 1이나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며 거부했지만 끝내 시술을 해주는 의사를 찾아냈죠. 픽시는 꿈이 있다면 성형으로라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특히 어린 세대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크게 불러왔습니다. 화려한 변신 뒤에는 항상 그림자도 있잖아요.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몸이 버티지 못할 위험 말이죠.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술 중 합병증으로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해요. 그제야 깨달았는지 픽시는 이제 일부 수술을 되돌리고 다시 조금은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1위. 한미옥. 완벽한 피부를 위해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미옥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사례예요. 한미옥은 원래 모델 출신이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고운 피부에 집착하다가 그녀는 2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이제 더는 못해준다라며 수술을 거부하자 스스로 위험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얼굴에 실리콘을 직접 주사하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떨어지자 결국 식용유까지 얼굴에 넣었어요. 이후 여러 차례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얼굴로 돌아가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사연이 TV에 소개되면서 한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수술비를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결국 11번이나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흉터지고 부어올라 외모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지금 60대가 된 한미옥은 중고 의류가게에서 일하며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잊지 못하게 하는 교훈이에요. 10위. 니반 사노비치. 니반 사노비치는 45살 크로아티아 출신 리얼리티 스타이자 여러 차례 성형수술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예요. 근데 최근에 수술 하나 하고 나서 황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라앉지 않는 장시간 발기였던 거죠. 비용을 아끼려고 이란까지 가서 3번째 코 수술을 했는데 결국 다시 베오그라드로 급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흔치 않은 프리아피즘이라는 증상인데 약물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영구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니바는 여전히 성형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상적인 외모를 꼭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겠다라면서 다시 수술을 받을 계획까지 드러냈거든요. 9위. 나네트 아망드. 사람이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나네트 아망드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진짜 바비 인형처럼 보이기 위해 무려 5만 달러 이상을 들여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7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성형을 하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신 덕분에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자신의 끊임없는 변신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네트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집착을 넘어서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미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이 완벽을 좇으며 어디까지 무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8위. 티파니 테일러. 티파니 테일러라는 여성은 이방카 트럼프처럼 보이겠다고 평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카가 모든 여성의 롤모델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집착은 성형수술로 이어졌습니다. 단 1년 동안 무려 13번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만 2번, 코 성형, 볼필러 등 얼굴과 몸의 온갖 시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겠다며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의사들이 이제는 안 된다며 거절했어요. 사실 그녀의 이방카 집착은 10년 결혼 생활이 끝난 뒤 시작된 겁니다. 성형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으로 기댈 무언가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 흡입, 리프팅, 필러, 강화 시술. 없는 게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녀를 보고 이방카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네. 혹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닮았다. 이런 얘기만 했죠. 어쩌면 이방카 트럼프의 얼굴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이미지라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녀의 집착이 잘못된 방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7위. 레오 블랑코. 레오 블랑코는 딱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을 완벽하게 닮는 것이었죠. 그 시작은 무려 15살 때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인 그는 지금은 마이클 잭슨 모창가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레오는 최소 11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았고 들어간 돈만 해도 3만 달러 이상입니다. 모두 다 마이클 잭슨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을 받아야만 진짜 팝의 황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위. 빅토리아 와일드. 혹시 누군가가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얼마나 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빅토리아 와일드의 변신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눈길을 끌어요. 라트비아 출신인 그녀는 가슴 사이즈를 무려 32지까지 키우기 위해 극단적인 수술들을 받았습니다. 3번의 가슴 확대 수술은 물론이고 보톡스에다가 영구 입술 임플란트까지 자신을 아예 풍선 인형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모델 에이전시와 부유한 후원자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사실 열등감 때문에 시작했다고 인정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며 스스로를 당당히 인간 풍선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외모를 얻기 위해 얼마나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5위. 아나스타샤. 세상에서 가장 큰 볼살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게 바로 아나스타샤예요. 듣기엔 좀 황당하죠? 누가 그런 걸 꿈꾸나 싶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 목표를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무려 6년 동안 그리고 수천만 원을 쓰면서 볼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각종 성형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얼굴 수술, 보톡스, 필러 없는 게 없었어요. 결국 지금은 거의 햄스터 같은 볼살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만족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습 이해가 되시나요? 4위. 케이티 프라이스. 혹시 연예인들이 자기 원하는 외모를 위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가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케이티 프라이스예요. 모델이자 방송인인 케이티는 성형수술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공개하면서 늘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는데 30대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자연스러운 미모로 주목받았지만 점점 더 과장된 외모를 추구하게 된 거죠. 1999년 첫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슴 사이즈를 32B에서 32DD로 키웠고 동시에 코 성형도 했어요. 2006년에는 스스로를 난 완전히 플라스틱이야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변신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외모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2011년쯤에는 이미 확연히 티가 났고 2016년에는 더 도드라진 입술과 밝아진 피부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한 시상식에서는 모습이 너무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그녀를 못 알아봤을 정도였어요. 2019년부터는 아예 매년 가슴 확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보형물이 약 2kg이나 됐다고 해요. 이쯤 되자 성형외과 의사들도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의사 스코펠크스 박사는 이렇게 자주 그리고 과격하게 수술을 반복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죠. KT 프라이스의 이야기는 성형을 단순히 미용의 차원이 아니라 중독처럼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3위, 사하르 타바르. 혹시 누군가가 꿈꾸던 외모를 얻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결국 논란에 휘말린 사례 들어본 적 있나요? 사하르 타바르. 인스타그램에서는 파티마 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는 2017년 충격적인 변신으로 전 세계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안젤리나 졸리를 좀비 버전으로 닮고 싶다며 무려 50번 가까운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불편하고 섬뜩했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란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최대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아름다움과 논란이 얽힌 복잡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하르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변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명성과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얽히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예요. 2위, 켈테레스. 러시아 출신의 전직 군인 켈테레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두근이 커서 포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습니다. 팔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집착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방법이 황당합니다. 운동으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자 아예 자기 팔에 바셀린을 직접 주입한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끔찍했어요. 팔 안에서 바셀린이 굳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의사들은 이대로 두면 팔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대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제거했는데 자신의 근육까지 상당 부분 함께 도려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욕심이 부른 참사였죠. 1위, 이고르와 그리치카 보그다노프. 프랑스 쌍둥이 형제 이고르와 그리치카 보그다노프. 이들은 TV 진행자이자 작가, 또 과학자로도 활동했어요. 1949년 8월 프랑스에서 태어나 1980년대에는 템츠엑스라는 과학 미래학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긴 흰머리에 성형으로 변형된 독특한 외모. 그게 바로 형제를 상징하는 스타일이었죠. 특히 두드러진 건 뺨뼈 성형이었는데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되면서 동시에 기괴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형제는 방송뿐 아니라 학문에도 몰두했습니다. 이고르는 수학 박사, 그리치카는 물리학 전문 학위를 취득했고 우주와 시간, 기원의 본질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 책들을 여러 권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연구는 늘 비판과 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대중에게는 여전히 매혹적인 인물들이었어요. 특유의 신비로운 캐릭터와 독특한 외모 덕분에 대중문화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형제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단 6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외모 변형, 정체성, 명성과 학문이 얽힌 아주 특별하면서도 씁쓸한 결말로 남게 됐습니다.